안녕하세요, 정비반장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PC를 조금 더 안전하게 쓰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업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컴퓨터가 해킹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면 백신 깔아서 써라, 아니면 잘 모르는 프로그램 아무거나 설치하지 마라, 그리고 웹서핑 중에 물어보면 무조건 예 버튼 누르지 마라,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급적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은 사실 다른 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시는 내용이라서 굳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지천으로 깔려있는 정보의 바다에서 많은 자료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몇 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윈도우즈 PC 안전하게 쓰기라는 주제로 잘 다뤄지지 않는 보안 항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전산 관련 종사자분들이라면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지원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 제목이 좀 길죠? 이런 자료를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조직 그리고 내 PC에는 얼마나 이 내용이 적용돼 있나를 살펴보면은 아마도 많은 PC들이 적용돼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KR서트라고 부르는 이 침해 사고 대응 센터의 권고사항들은 윈도우즈 2000이 출시된 이후에 20년 가까이 지금 지속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권고사항을 안 지키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과연 얼마나 이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을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윈도우즈 PC의 공유 폴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파일 공유하지 마라 이런 진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윈도우즈가 설치되면은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관리 목적 공유 폴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를 PC에 설치하고 나면은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쳐버리는 부분인데요. 이 관리 목적 공유 폴더라고 하는 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NT 4.0이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던 1996년부터 존재하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년 전이죠. 지금은 기업의 전산에 대해서 중앙집중 이 관리 개념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기능으로 거의 대부분 넘어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라는 기능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이런 중앙집중식 관리를 위해서 이제 각 PC에 설치된 디스크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때 사용되던 것이 이제 관리 목적 공유 폴더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제 많은 일반 사용자하고 이제 중앙에서 PC를 통제하지 않는 많은 기업이나 조직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윈도우즈 설치를 한 뒤에 바로 컴퓨터를 사용 중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관리 목적 공유 폴더를 해커가 악용을 할 경우에 그냥 내 컴퓨터 한 대 망가지고 끝날 일이 이제 윈도우즈가 설치된 다른 PC에 그 피해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일단은 실제 공격자들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 PC 한 대의 악성 프로그램, 백도어라고 할까요? 이 백도어에 감염되고 난 뒤에 공격자가 같은 네트워크에 소속된 다른 PC로 그 피해를 전파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시청자분들께 보여줘야 돼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해킹 공격의 전 과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해킹 사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랜섬웨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이 컴퓨터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번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사태를 한 번씩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기법과 기능들을 악용을 해서 해커들이 공격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험한 관리 목적 공유 폴더를 이제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레지스트리 값을 추가를 해서 관리 목적 공유 폴더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H키 로컬 머신이라는 키 밑에 시스템 밑에 current control set 밑에 보시게 되면 서비스즈라고 하는 키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랜맨 서버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파라메타라고 하는 키가 보이실 겁니다. 요 키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레지스트리 값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이제 디워드 타입으로 값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레지스트리 값 이름은 오토쉐어 WKS, 이제 오토쉐어 워크스테이션이고요. 요 값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컴퓨터를 재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관리 목적 공유 폴더가 이렇게 컴퓨터 관리에서 보시게 되면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한번 공격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 떠돌고 있는 카더라 정보 이런 거 믿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한 예제로 이 자료를 좀 볼게요. 이게 지금 2017년 12월 15일에 포스팅된 어떤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공유 폴더를 이렇게 사용할 때 특히 OS 버전이 다를 경우에 윈도우 10하고 윈도우 7을 공유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7하고 윈도우 XP를 공유를 해야 된다든지 공유 폴더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런 검색들을 많이 해보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 실제 해킹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의 컨텐츠 안에서 내용을 전체를 다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윈도우즈 설치를 처음 하게 되면 빈 암호 사용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많은 공격용 백도어들은 사용자의 화면을 직접 제어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공격이 노출이 되죠. 사용자가 막 컴퓨터에서 마우스 움직이는 거 다 보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 공격이 노출되면 해커 본인이 이제 발각이 되거나 아니면 PC의 보안 수준을 확 높여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백도어가 만들어지면 콘솔에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제어 권한을 받아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빈 암호 사용 제한은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다른 컴퓨터에 로그온을 할 때 그때 암호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자로 로그온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이거든요. 사실 블로거 분들을 제가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컴퓨터 설정에 관련된 블로그들은 한번 잘 따져보고 따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블로그에 방문자를 늘릴 목적뿐이지
여러분들의 컴퓨터 보안에 별로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포스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급적 윈도우즈에 있는 공유 폴더를 이용하지 않기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나스라고 해가지고 기업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소형 장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보통 이 나스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의 약자인데요. 이게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저장 공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장비들 가격이 아주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뭐 우리 회사에서 가져갈 거 뭐 있다고 이런 생각하시다가 이제 회사 전체에 감염돼 가지고 홀라당 날려 먹고 후회하지 마시고 가격도 이제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으니까 잘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윈도우즈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관리 목적 공유 폴더가 왜 위험하고 또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